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다가 시간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다들 배고프실 건데요. 제 발표는 최대한 짧게 할 거고요. 그리고 쉽게 할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는 지랄TV 시큐리티의 모바일공학 사업부장을 맡고 있지만 사이드로 각종 모바일공학 콘서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쉬운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 중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배고프시고 민감하실 것 같아가지고 작은 이벤트도 하나 마련을 했기 때문에 상품도 달려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가지고 마치는 분들한테는 여자분들 특히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결국에 모바일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약 4,3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85% 수준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로서의 어떤 모바일 기기가 기업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PC나 이런 정도로만 이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태블릿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등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요즘엔 또 IoT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로서의 어떤 PC 환경이 모바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바일 오피스가 사실상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내용이 그렇게 기업에서 구입하시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8.3%의 기업에서 이미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을 해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바일 오피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많이 생활화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좀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은 이메일 같은 것들만 주로 썼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메일들을 제일 많이 쓰셨을 것 같고요. 이메일이나 물론 이제 전화는 기본이었고 이메일이나 캘린더 정도를 많이 썼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메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이라든가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는 금융사인데 애플리케이션이 자사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만 약 4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은 기업의 모빌리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목적도 그렇게 다양하지만 실제로 그럼 어떤 기기들을 대상으로 이 모바일 서비스를 하느냐 또는 어떤 기업의 모빌리티를 관리를 하느냐를 보게 되면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BYOD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Bring Your Own Device. 결국엔 사용자가 자기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BYOD는 계속적인 추세고 앞으로도 이 BYOD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이제 CYOD라는 개념이 나오죠. CYOD라는 것은 Choose Your Own Device. 결국엔 우리 회사가 어떤 특정 OS나 특정 단말기만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테니 그런 OS나 그런 단말기만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BYOD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사용자 단말기였다라고 한다면 CYOD는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인 단말기를 보통 이제 CYOD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CYOD의 개념이
그저 CYUD일 뿐이고 그 법인 단말기라고 하는 회사 소유의 단말기는 이제 CO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CO라는 개념은 컴퍼니 오운드, 결국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고 그거를 P나 BO, 퍼스널리 이네블드 또는 비즈니스 온리로 아마 여기서 이제 그 회사의 법인 단말기 또 회사 소유의 단말기를 운영하시고 있는 그 기업이시라고 한다면 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직원들에게 회사 소유 단말기를 지급을 해주고 그거를 개인적으로도 쓰게끔 해줄 거냐 아니면 이 단말기는 순수하게 우리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대 쓰지 마라 라고 하면서 법인 단말기를 지급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YOD, CYOD, COP, COBO 굉장히 다양한 개념으로 그 기업에서의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 포인트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회사의 어떤 운영 목적, 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관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종류가 또 단말기 대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외국하고의 어떤 비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소유의 단말기를 지급을 해줍니다. 외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에서의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의 단말기는 COP, 컴퍼니 온드,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라고 하는 개념을 대부분들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BYOD, CYOD 다 외국에서 파생된 단어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이 법인 단말기, 회사 소유의 단말기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하고는 기업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단말기의 대상이 외국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만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단말기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또 이 단말기 안에서, 이 다양한 단말기들 안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파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다양한 정보들이 이 단말기 안에 담기면서 결국엔 오늘 우리의 전체 세미나 주제인 모바일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술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시게 되는 거죠. 뭐 모바일 보안에 대해서는 오늘 워낙에들 많이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서 여기 대부분들 직장인들이시고 기업인들이시고 그 정보보안, 보안 담당자 분들이실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기업의 어떤 모빌리티와 관련된 보안과 관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EMM이라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EMM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그 단어거든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외국에서 얘기하는 EMM이라는 거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그 알아야 될 EMM의 개념이 뭐고 또 실제로 너네 회사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주변 회사에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거에 필요한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한 6가지 정도의 그 사례들을 그 담당자분들의 어떤 니즈와 각각의 어떤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요구되고 있는 그 니즈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오늘 아마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엔터프라이즈 앱을 만들어 놨어요. 또는 만들고자 해요. 모바일 오피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바일 오피스를 하려고 보니 걱정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위변조 된다고 하고요. 루팅풀에서 위험하다고 하고요. 전 시간에서도 이 발표를 했죠. 루팅풀에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게 실제로 위험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금융권 담당자인데 금감원에서 이런 보완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공공기관 담당자인데 국정원에서 이런 보완을 하라고 해요. 결국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라도 우리는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완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당 솔루션하고 기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스터디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전 시간에서도 발표를 했고 아마 남은 시간에서도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MDM 기술을 많이 이용합니다. MDM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MDM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MDM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MDM은 결국엔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모바일 보안의 어떤 핵심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MDM 솔루션에서 굉장히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되고 있는 보안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손 이사님도 그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맞습니다. MDM만으로 다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악성푸드 같은 경우는 모바일 백신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보안 수준에 따라서는 각종 난독화 솔루션, 그 다음에 모바일 VPN, 가상 키패드 등등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보안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MDM하고 그 백신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필요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보안 정책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입맛에 맞는 또 우리 정책에 맞는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면 자 원래는 우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보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해보니 우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놓고 웹에다가 앱을 올려놓고 다운로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앱을 설치를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고객사가 엔터프라이즈 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웹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협력사 직원이 이 앱을 쓰고 있더래요. 협력사 직원이 뭐냐면 어떤 실무자가 협력사 직원한테 앱을 알려주고요. 다운로드 받아라. 근데 자기 계정을 준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자, 네가 필요한 것들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네가 알아서 빼가라. 나랑 업무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실무자 편하자고 이 앱을 아무한테나 그냥 배포하고 쓰게끔 해버린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그
앱을 만들어 놓고 URL을 그러니까 URL을 통한 배포를 아니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구글 마켓에다가 올려놓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오픈된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앱스토어가 있으면 좋겠다. 과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솔루션이 MAM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요즘에 이제 MAM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프라이빗한 어떤 앱스토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 다운을 받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권한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 권한이라는 건 결국에 단말기에 대한 어떤 인증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럼 A라는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A 직원에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안에서만 이 앱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URL을 통해서 앱을 배포를 하게 되면 누가 얼마만큼 설치를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MAM이라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앱을 배포를 해놓고 누가 누가 설치를 했는지, 또 버전이 구버전을 누가 쓰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누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죠?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앱이 나오면 또 새로운 앱도 배포를 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MAM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이 부분은요. 사실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릴 겁니다. 제가 퀴즈 드릴 거예요. 70%라는 그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를 맞추라고 하면 당연히 못 맞추실 거고요. 이 70%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기업인들이 이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선착순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거기 안경 쓰시는 분 제일 빨리 주셨어요. 이메일입니다. 네, 이메일 맞추셨습니다. 요거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상품권입니다. 5만원짜리 상품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업무가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메일하고 캘린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또 니즈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 MDM이 뭔지, MAM이 뭔지, 난독화가 뭔지, 루팅이 뭔지, EMM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nothing but 단지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이메일 쓰는 거에 대한 보안만 적용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어떤 보안이냐? 이런 거죠. 첨부 파일 다운로드 못 받았으면 좋겠다. 회사에다가 DLP 솔루션 다 적용해가지고 외부로 파일 유출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들이 아주 바깥으로 나돌아다닌다 이거죠.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또는 보내야 되지 말아야 될 메일을 누구한테인가 제3의 그 사람들한테 전송을 하는 문제들. 그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앱을 새롭게, 이메일 관리 앱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자니 이메일 하나 맡겠다고, 또 이메일 보안 하나 하겠다고 애플리케이션을 과도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MEM이라는 개념의 있는 솔루션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모바일 이메일 매니지먼트. 그래서 모바일 이메일 매니지먼트에선 아까 니즈에서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하죠. 그래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못 받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비온리로 하는 거죠. 우리가 첨부 파일을. 그 다음에 화면 캡처를 제한한다든지, 메일을
쓰거나 전달하는 걸 제한한다라든지, 또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아웃룩에서, 그죠? 이메일하고 캘린더,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쓰는데, 결국에 아웃룩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또 사용자들이 불만 없이 업무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DM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의 어떤 변화 없이 단순한 어떤 시스템 구축만으로 이런 모든 사용자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해봅니다. 지금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DLP를 말씀드렸는데, 회사의 DLP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또 USB나 이런 매체 제어 시스템까지 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PC에서 파일을 옮기거나 웹으로 보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DLP를 통해가지고 또 심지어 프린터에다가 그 프린터 락까지 걸어놨어요. 아무나 인쇄를 못해요. 그 프린터 하는 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녹음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기껏 DLP 해놓고 매체 제어 해놨더니 스마트폰 들고 와가지고 인쇄물 찍어가지고 외부로 사진 바로 전송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사건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지식기반 산업체들, 그 다음에 연구소들, 그 다음에 보안기관들, 이런 데 가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외부로 보낸 거에 대한 어떤 사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런 개념입니다. 아마 제 그 강연을 한번 들으신 분은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는데 이제는 이 회사가 그냥 회사가 아닙니다. 모바일 보안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폰, 개인 소유의 폰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안에 들어와서는 카메라 차단, 녹음기 차단, 또는 뭐 USB 차단, 패더링 차단, 이런 것들을 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자동으로 거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회사 들어가면 보안구역에 들어가면 카메라 차단되고, 그죠? USB 차단되고, 뭐 녹음기 차단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런 것들을 이제 개념으로 무슨 개념이라고 하냐면 NDAC라고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액세스 컨트롤. 모바일 디바이스가, 모바일 단말기가 액세스 컨트롤, 출입하는 거에 대한 또 통제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NDAC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한번 통해서 어떻게 그럼 제어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카드군요. 지금 사원카드를 스피드 게이트를 지금 찍고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카메라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차단이 되면 그 순정 앱들이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찍고 나오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초 안에 저렇게 풀어서 다시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화면은 스피드 게이트를 통한 어떤 제어를 보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고,
각종 이제 분리보안 시스템들이죠. 그 다음에 또 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도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거, 그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자사 환경에 맞는 그런 그 시스템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모바일 기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 이 얘기가 우리 얘기네, 또는 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제일 많이 그 니즈를 접수하는, 또 실제로 모바일 보안을 적용하는 어떤 사례를 추려가지고 지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저게 우리 사례하고 비슷하구나 라는 것들 아마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그겁니다. 회사 소유의 단말기를 샀어요. 근데 회사 소유의 단말기를 샀는데, 이거를 일반 사용자들이 좀 업무용으로 좀 안 쓰고, 업무용으로만 좀 쓰고, 개인 용도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용 단말기 줬더니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성 제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카메라니 USB니 녹음기니 다 달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안 쓰게 기기도 차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앱도 우리 회사가 허용한 앱만, 다른 것들 다 쓰면 안 돼. 우리 회사가 허용한 앱만 쓰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배경은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COBO, 그죠? 그 다음에 COP, 회사 소유의 단말기인데 개인들이 사용을 일부 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아예 업무용으로만 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이제 앞에 나왔던 솔루션들입니다. MDM이나 MAM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디바이스를 차단을 한 상태에서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앱을 차단을 허용된 앱만 허용을 해주고 블랙리스트 앱들은 다 차단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또 특히나 법인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소유의 단말기이기 때문에 현황 관리까지 해야 되겠죠. 회사 소유 단말기를 뭐 지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그게 정말 직원들이 제대로 회사에서 잘 쓰고 있는지, 분실은 하지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몇천 대 몇만 대의 법인 단말기들을 다 파악하기 구차하기 힘들죠. 근데 MDM이나 MAM 솔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단말기에 대한 어떤 분실 관리라든가 현황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법인 단말기에다가 기기를 차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iOS가 앱이 사라졌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 정책에 의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카메라, 좀 이제 화면 캡처도 차단했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이런 것들을 지금 차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차단을 한 상태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꼭 회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와이파이나 데이터 네트워크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비성 제품이기 때문에 다 차단을 걸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 쓰게. 그 다음에 심지어 녹음까지도. 녹음 기능은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기능이 될 수 있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차단을 아예 해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오늘 그 모바일 오피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시겠지만, 아까 손 이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요. 뚫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그죠? 그 때문에 기업인들이
이제는 그 정도 보안은 누구나 하는 거고 또 이제는 그런 것도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을 하거나 제공을 하고 싶다. 왜? 사용자 영역에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아무리 보안을 걸어놔도 해킹이나 어떤 침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환경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이제 솔루션들이 모바일 컨테이너라는 그 개념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저기죠. 삼성전자의 녹스죠, 녹스. 녹스가 결국엔 이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 녹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단말기 온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범용적인 단말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서버하고 이 컨테이너하고만 통신을 해서 컨테이너 안에만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앱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 영역에서는 컨테이너로 어떠한 침입이나 데이터 전송, 접근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지금까지는 안전한 그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싶은 모빌리티, 또 기업에서 사용하고 싶은, 적용하고 싶은 모바일 보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과 관리, 그 솔루션이 이제 MAM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이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 보안구역에 들어왔을 때 기기를 차단하겠다라는 니즈. 이 두 가지 시장이, 이 두 가지 수요가 지금 제일 많아요. 거의 시장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요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것만 하겠어라고 하면서 그 MDM이 지금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는 사실 회사 소유의 단말기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회사 소유 단말기를 도입하셔서 운영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소유 단말기에 대한 보안이나 관리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니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컨테이너에 대한 영역까지 지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저 안에 있어, 나는 저기야 라고 분명히 머릿속으로도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저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또는 나는 여기에 겹쳐 있어, 난 여기에 겹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수요가 들어오고요. 그만큼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영역은 굉장히 달라요. 출입 통제하는데 가가지고요, MDM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관심 없습니다. MAM 하는데 가가지고 출입 통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 관심 없어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정리가 됩니다. 다 기반 기술은 MDM 기반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DM이 하나의 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 위에 MAM과 MDAC라는 큰 양갈래의 그 흐름이 자리 잡습니다. 출입 통제부터 먼저 보게 되면, 출입 통제는 물리적인 거를 이용하는 것과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요. MAM 쪽에서는 더 확장하면 컨테이너를 여기서 이용하고 컨테이너 안에 각종 이제 시큐어 컨텐츠들, 그런 것들 운영을 하면서 MAM 전반으로는 이메일 보안은 다 걸쳐 있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든
MA임 위에서 운영을 하든 컨테이너 위에서 운영을 하든 이메일은 모든 영역에서 걸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오늘 안 나온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떠올리시는 단어. 뭐냐? MCM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요. 과연 그럼 MCM은 뭐냐? 제가 감히 MCM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모바일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보안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영역을 저는 MCM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MCM은 어떤 특정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EMM의 이해라는 측면에서의 주제로 보게 되면 결국엔 EMM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통틀어서 EM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얘기하는 EMM하고의 어떤 차이점들 한번 볼게요. 외국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EMM 솔루션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1달러를 내면 요거까지, 5달러를 내면 요거까지, 10달러를 내면 요거까지 다 줄게.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가장 싼 건 MDM, 조금 더 비싼 건 MAM, 조금 더 돈을 내면 MCM이라는 것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필요한데 얘네는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결국엔 수요가 이런 영역이라는 거죠. 이 중에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다양성과 또 우리 회사만의 니즈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국에서의 필요한 EMM의 개념을 이미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구글의 모듈러폰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놓고 내가 원하는 모듈을 갖다 끼우는 게 이 모듈러폰의 특징이죠. 한국에서의 EMM은 결국에 내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니즈를 하나의 플랫폼만 놓고 하나하나 끼워나가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EMM이 한국형 EMM,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EMM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보안을 적용해야 될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운영 목적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EMM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듈이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부분이 EMM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EMM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결국엔 니즈는 앞으로도 더 커지고 다양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모듈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